안녕하세요. 차태일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신석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강조를 드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식의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거 사면은 올라요 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만 듣고 사시지 마시고 제가 분석하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투자를 계획을 짜셔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는 거 꼭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신석재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이제 한 달 전에 5월 20일 경에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5월 20일에 해당하는 날은 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날 이후에 지금 조금 행보를 조금 더 매집을 좀 해가다가 이제 급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을 때 재료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하고 묶어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유한한 자원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금이 됐다든지 곡물 또는 곡물에서 나오는 사료, 음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저는 뭐 현대사료도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었고, 뭐 여기 현대 그린푸드도 있었고요. 대한금속도 있었고, 인플레이션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무작정 인플레이션하고 관련 있어가지고 해 이런 게 아니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기간 조금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 우상향 추세를 이제 돌려서려고 하는 저점 차트상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을 안내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신석재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뭘로 또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외에 DMZ 개발. DMZ 개발. 북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DMZ를 개발해서 관광업을 발전시켜가지고 남한과 북한에 서로 윈윈을 하자라는 식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파주에 있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가 되는 것을 이제 추진함에 따라 가지고 파주 쪽에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일신석지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곽강받아가지고 또 반사 이익을 보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군사 시설 보호구역 추가적으로 이제 해제되는 거는 결국엔 또 북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북주로 지금 묶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일신석지입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돌은 또 토지라든지 또는 개발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또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또 지속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재료면으로는 지금 일신석재가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하게 되었어요. 예. 어찌됐든 이제 5월 20일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이제 투자 계획을 짜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당시에 이제 제 앤디포스 영상을 가지고 이제 비난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절해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으니까 물론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제 채널에 어찌됐든 손절치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오는 거는 제 채널에 도움이 안 돼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뭐 실망하고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주고 싶었어요. 무작정 제가 이날 찍었던 자리 이후에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채널에 악,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영상을 찍었던 건데, 어찌됐든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드렸어요. 만약에 224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쪽 라인에서 30% 최대 30% 최대예요. 최대 담으라고 하셨고, 이탈하면 손절 치라고 했으니까 이날 손절이 나갔겠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을 또 알려드렸던 거는
112일선으로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을 잡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길게 잡아 가지고 최대 30%를 담으라고 했어요. 분할 매수해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들고 계시면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위쪽 구간에 비중을 많이 담게 되면은 일찍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반면에 대신에 일찍 출발하게 되면은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길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조금 더 손절이 적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찌됐든 그거 외에도 만약에 내가 이때 손절을 쳤는데 이날 굳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는 448일선이 지지받는 구간을 봤으면은 요때라든지 또는 한번 21선 쪽으로 눌러줬을 때 야금야금 담아가서 5에서 한 15% 정도의 비중만 들고 계셨어도 용돈벌이는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는 눈을 좀 기르셔야 돼요. 이렇게 박스 치고 하는 것들까지. 네.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들고 계시는 제 영상을 보셨거나 또는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리자면, 과거에 어찌됐든 크게 이제 골짜기를 파낸 다음에 매집봉을 만들어냈었던 구간에 공통적으로 예, 꼬리가 물렸던 이쪽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도가 나가는 게 한번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또 분할 매도가 나가야 되지 않았나. 3,000원이 되겠네. 2,990원에서 3,000원 사이. 이쪽 부분에서 분할 매도가 나갔더라면 지금 굉장히 푸근한 상태로 지켜보실 수가 있겠어요.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 다음에 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에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나 조금 더 멀리 보자고 하면은 이쪽 구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를 또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들고 있지가 않아. 들고 있지 않는데 일신석재가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나 지금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이제 타점을 여러 가지로 잡아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이렇게 장기간에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눌러준 다음에 행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로 가려고 하는 일명 밥그릇 모양을 내고 있는 주식은 보통 어떤 패턴을 보여주냐면 한번 치고 올렸다가 448일선까지 한번 눌러주는 경향이 있어요. 눌러주는 경향. 근데 그 경향이 요 자리에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요 자리에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한 번 더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은 그런 녀석들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위에 이제 박스가 있었던 이쪽 위에 부분, 이쪽 위에 구간들 영역에서부터 분할 매수 해 나가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손절 라인은 당연히 448일선을 이탈했을 때 종가상 448일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 치는 것을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얘가 뭐예요? 기준봉이죠, 기준봉. 기준봉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봉 매매를. 기준봉 매매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가. 이 캔들의 시가를 종가상 이탈하면은 손절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기준봉 매매를 할 때는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만약에 내가 3등분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쪽 윗구간에서 뭐 5%, 10%, 그리고 이렇게 15%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30%를 넘지 않도록. 아마 20%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단계별로 구획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2등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2등분 해가지고 가져가신 다음에 손절은 그대로 여기 잡아가시고, 여기서 뭐 15%, 15% 또는 10%, 20% 이런 식으로 30%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준봉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만약에
내려와 주지 않는 녀석들이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기준봉 매매를 하는 방법은 리스크 그나마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방법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방법인데, 캔들의 위쪽 부분 있죠? 이 기준봉의 위쪽 부분에서 이제 첫 거래일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줄었죠. 일단은 성공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캔들이 요쪽 부근으로 통해 가지고 3거래일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가와 종가가 여기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요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래량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4거래일부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요일 또는 수요일 종가 또는 시외 시간 외, 장후 시간 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야금야금 모아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야금야금. 대신에 이때는 본인의 이제 시드의 총 시드의 비중을 15%를 넘어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점이니까. 한 10% 정도로만 운영을 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리는데, 그래서 야금야금 모아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를 담았어 했는데 이제 빠져.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봉 매매로 들어서는 거예요. 나머지 20%를 아랫부분에다가 잡고 가시는 거죠. 아랫부분에다가. 또는 5일선 이탈하면 손절 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앤디포스 욕하시는 분들, 제가 앤디포스 영상 처음 이 상한가 때 영상 찍었을 때 딱 똑같은 소리 했어요. 3거래일 동안 만약에 요쪽 윗구 쪽 구간에서 이제 종가 같은 것들이 캔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거래량이 만약에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4거래일 때쯤부터 눌러주거나, 또는 이날 종가 또는 시간 외 때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고, 이때 요때 눌러줄 때 만약에 이쪽 박스권 구간에서 잡았던 분들은 당일날 위에 고점 부분에서 야금야금 분할 매도를 했을 거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쪽 구간에서 224일선 448일선 구간에서 손절을 쳤었어도 크게 손실이 나지 않았거나, 오히려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정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날 해결해 먹고 5일선 이탈했을 때 그냥 나머지 다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플러스로 그냥 이득 보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도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건데, 제가 덕성 이날 알려드렸거든요. 이날인가? 24일인가? 25일인가? 제 채널 처음 시작했을 때 덕성 안내해드렸을 때 24일인가 25일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 외에 혹시나 들어가시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준봉을 기점으로 이제 위에서 혹시 이제 거래량이 죽어들거나, 또는 이쪽 이때도 아마 안내를 해드렸을 건데, 이쪽 박스의 시가, 그러니까 13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 치지 않는 선에서 또 컨트롤을 해봄직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종가가 다 여기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박스를 그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죠. 덕성이. 예. 그래서 이제 급등하는 애들은 급등하는 거에 맞게끔 손절 라인을 위에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위에다가. 어, 핵심은 위에다가. 그리고 분할 매도도 바로바로 나가줘야 되는 거고. 왜? 리스크가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일신석재 나 기준목 매매 할 거야. 근데 만약 얘가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이고 3거래일 동안 만약에 위에서 거래량 죽이면서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손절 라인은 5일선 이탈하면 자른다든지, 또는 이제 10%만 담았고 나머지 20% 담을 돈 있으면은 여기 아랫부분에서 마지막 여기 시가 손절 라인 잡고 진행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무조건 막 몰빵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몰빵 매수 하시는 분들,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은 물론 성공할 수 있겠는데, 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힐 만한 분들이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시고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 캔들 모양은
털고 나갔냐, 털고 나간 봉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기엔 좀 힘든 거예요. 오늘 것만 봐도 올릴 때 매수했을 때 거래량이 더 잘 나왔고요. 매도했을 때 거래량이 훨씬 더 적게 나왔죠. 그리고 이전에 끌어올릴 때 거래량 많이 나왔던 거가 다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세력이 끌어올렸을 때 썼던 돈과 그리고 수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일신석재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얼마나 푸근해요. 네. 제가 안내해드렸을 때 잡으셨던 분들,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얼마나 푸근합니까? 네.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거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이 혹시나 올라오게 되더라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 정말 제 말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진행이 된다면 그 중에서 내가 맞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본인의 전략을 소액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짜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신석재 영상 한번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계속 들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